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오늘도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혜선입니다. 예, 그 의대생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저는 뭐 의대를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은 마치 내가 그 부위가 아픈 것 같은 착각 이런 거죠. 네. 근데 교수님이 이제 주변에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계시다 보면 오가면서 그런 게 이렇게 보이면 저거 위험한데 저거 맞아요. 고쳐야 되는데 막 그거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럼요. 길 지나가다가 지하철 공사 그런 그쵸, 것들을 그쵸. 하고 있으면 저게 안전한가? 안전모를 쓰고 있나? 이런 그쵸. 것들을 보게 되죠. 아무래도.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밀폐된 공간에서 질식 네.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저도 그걸 하고 나서 지하철을 이렇게 딱 타면 왠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알고 뭔가를 경험하면 그럼요. 그게 일종의 이제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소리에 좀 예민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공간에 가면은 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소리가 이렇게 막 혼재된 곳에 가면 네. 아니면은 이제 목소리가 너무 하이톤이거나 너무 거칠고 발음이 조금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일반인들은 그게 별로 아니런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워낙 앵커님도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고 좋아서 아니, 교수님이 못지 않으셔갖고 아니. 그래서 그렇게 힘드실 때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 갑자기 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많이 느끼면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민감성을 높이고 감수성을 높이는 게 안전한 곳을 만드는 맞습니다. 지름길이 되는 거죠. 저도 뭐 이제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이제 험한 말이나 심한 말이나 욕설이나 남을 해하는 말 이런 말들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제 첫 책의 제목도 이제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한다거든요. 아, 네. 자꾸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런 안전도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계속 염두에 두고 네. 주변의 안전을 챙기시면은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웃과 가족의 안전까지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백세 건강을 위한 일터 안전한 이야기 조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어제가 2월 4일이었는데 네. 2월 4일은 세계 암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암의 날은 2000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암 정상회의에서 매년 2월 4일을 세계 암의 날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최초로 지정을 하게 되었어요. 암이 여러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지만 네. 직업으로 인해서 일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직업성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직업성 암 예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위, 뭐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1위가 암입니다. 진단을 일단 받으면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유독 요즘에 이제 젊은 층에서 특히나 이제 많기 때문에 네. 마치 이전에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는데 많이 이제 그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죠. 나의 건강에 있어서는. 그럼요. 암이라고 진단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쇼킹한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암에 많이 걸리나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23년에 남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 갑상선 암입니다. 갑상선암. 네네. 사실 갑상선 암은 그렇게 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다른 암에 비해서는 사망률이 높지는 않아요. 완치율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99% 네, 정도 굉장히 된다고 합니다. 치율이 높은데 예. 그런데 그래도 갑상선 암이야 이런 거를 진단을 받게 되면 굉장히 놀라게 되죠. 근데 갑상선 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폐암, 그리고 대장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간암 이런 순서대로 예. 암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남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남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전립선 암입니다. 역시. 네. 전립선암이 2022년엔 2위였는데 2023년에 1위로 됐어요.
그리고 2022년에 1위였던 폐암이 2위로 바뀌고 그래서 전립선암, 폐암, 그리고 위암, 대장암 이런 순서대로 남자들에게 많이 생기고요. 네. 여자들에게는 유방암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음. 있습니다.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이런 순서대로 여자에게는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암이라고 진단을 받는 것 자체가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요.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이런 경우는 암이어도 생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망률이 높은 암 그것이 음. 이제 위험하고 중요하니까 네. 사망률이 높은 암을 살펴보면은 2024년 기준으로 폐암이 제일 많아요. 오. 네. 그다음에 간암, 그리고 대장암, 췌장암, 위암 이런 순서입니다. 남자 여자 모두 폐암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남자는 폐암 다음에 간암이 많고 그리고 대장암 그리고 위암 순서인데 여자는 폐암 다음에 대장암이 많고 췌장암이 많고 그리고 또 유방암이 다른 경우보다 사망률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여성에게 예. 그래도 네 번째 정도 될 정도로 이제 순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폐암이 제일 사망률이 높은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폐암은 보통 이제 흡연에서 많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여성도 1위가 폐암이라는 거. 네. 물론 이제 여성 흡연자도 있습니다만 남성보다는 적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꼭 담배 때문만은 아니고 또 뭐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면은 맞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뭐 그렇다 했는데 또 그렇죠.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도 최근에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그런 영향이 굉장히 영향이 많이 이제 없잖아요, 크죠. 있죠. 예.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남녀 모두 폐암이다. 네. 근데 이런 암이 오늘 이제 살펴볼 주제가 직업으로 생긴다. 네네. 직업성 암 아니겠습니까? 네. 선뜻 그렇게 듣기 전까지는 이해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직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 암이다. 네.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직업을 갖는다는 게 네. 뭐 잘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데 그 직업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암이 생긴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직업성 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경우 2024년에 508명으로 한 해에만요? 나타났습니다. 한 해에 산재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이 508명인데 그 중에 40%에 해당하는 사람이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점점점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예년보다. 2024년에 500명 수준이었는데 2022년에는 400명, 2020년에는 300명, 18년에는 200명, 2016년에는 100명대였다가 2014년에는 80명대였거든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6배가 넘게. 그러니까 2014년에 80명이었는데 2024년에 508명으로 네.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 직업성 암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뭔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열악해서 못했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고도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질병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암도 많이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2024년에 생긴 직업성 암 산재자 중에 508명, 그 사람 중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생긴 사람이 298명. 그러니까 59% 거의 60%예요. 10명 중에 6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했던 거죠. 근데 이런 통계가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요. 10년 전에는 직업성 암 판정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5%밖에 안 됐는데 10년 사이에 59%로 이것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네요. 이런 거를 보면은 위험의 외주화, 질병의 외주화 이런 게 나타나고 있어서 네. 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명이죠. 열심히 일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결국엔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이런 통계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참 뭐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직업성 암 발생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장을 뭐 따지지 않고 매년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은 더 인간이 안전해져야 되는 게 맞고 몰랐던 것을 알면서 예방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졌을 텐데 네. 왜 더 늘어났을까요? 바로 그 기술의 발달이 또 오히려 그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진단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아, 이전에도 비슷했을 텐데 네. 아니면은 뭐 준해서 있었을 텐데 그렇죠. 진단하거나 이게 직업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잡아내지 못했을 네, 때. 맞아요. 그러지 못했었는데 인제는 진단 기술이 예. 많이 발전이 되면서 암 자체가 늘었다기보다 옛날에는 암이었는데 그거를 산재로 인정을 못 받던 것이 이제는 음.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어서 직업과의 관련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를 발견해낼 수 있다. 아이러니네요. 예, 안 하는 좋은 거죠. 일인데 좋은 일로도 볼 음. 수 있는. 네네. 네. 인제 그걸 인정을 못 받았는데 산재 인정을 인정을 받게 받게 됐으니까. 됐다는 거 그게 인제 다행이지만 그렇게 직업성 암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를 알게 되었기 네. 때문에 경각심을 갖게 되는 측면이 음, 있고요. 음. 또 이제 암의 목록이 달라졌습니다. 직업성 암의 목록이.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국제암연구소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야간 근로를 발암 요인이다. 이렇게 인제 지정을 했거든요. 그 음. 야간 근로를 하면은 여성에게는 유방암이 생기고 남성들에게는 전립선암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음. 직업성 암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니까 예전에는 그냥 개인 질병인 줄 알았는데 '아 내가 야간 업무를 해서 이게 생긴 거구나.' 하는 직업과의 관련성이 이게 연관성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냥 일반 암이었다가 직업성 암으로 분류가 어. 되게 되는 거죠. 밤에 잠을 안 자고 일을 하고 깨어 있으면 암의 확률이 높다는 네, 얘기네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게 직업으로서 밤에만 해야 되는 업무를 하거나 밤에 업무가 주어져서 산재로 인정받는 거니까. 네네. 음. 그래서 인제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뭐 교대 간호사분들이 근무, 3교대 근무하는 네, 분들 야간 근무를 하잖아요.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유방암이 많이 생기는데 아. 그런 게 직업성으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이렇게 암의 목록이 달라졌기 때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니까 할 수가 목록이 있죠. 달라졌다는 것은 산재로 인정받는 카테고리가 늘었다. 늘었다. 분야가 예. 늘었다. 예. 그렇죠. 그것도 뭐 사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안 좋은 보면 일이지만 좋은 일이 또 되는 다행스러운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일이라고 할 예.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또 암에 대한 인식이 직업성 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과거에 성면이 굉장히 유해하거든요. 성면이 발암 요인이에요. 그래서 성면에 노출이 되면은 중피종 암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다 우리 지붕 이런 데에 다 성면이 썼었죠. 들어가 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암을 일으키는 줄 모르고 음. 썼는데 성면이 발암 물질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게 예. 우리나라에서 유아용품에 성면이 들어가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성면이 음. 발암 물질인데 그 유아용품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그 유아용품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 그 일상 그 직업에서 성면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그러면서 직업에서 사용하는 성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성면을 사용하거나 취급했던 경력이 있으면 음. 그러면 중피종 암이 생겼을 때 성면으로 인한 것이다 하는 직업성 암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위험 요인이 암하고 관련이 있나? 이런 것들을 음. 생각하게 되는 경각심을 갖게 되어서 직업성 암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예. 이 진폐증과 관련해서는 다른 암에 비해서 잠복기가 좀 길다고요. 네네. 그런 경우가 있고 인제 우리가 그 진폐 분진에 노출이 되면 예. 그러면 폐암 같은 데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진폐증 자체가 굉장히 그 잠복기가 길어서 한 10.5년 이렇게 그럼 지나야 산재로 나타날 수가 인정받기가 굉장히 또 있어요. 어려운 난관이 하나 생기는 건데. 그렇죠. 근데 과거에 뭐 탄광에 네. 근무했다, 분진에 노출되었다 이런 분이 호흡기 관련된 암이 생긴다. 그렇게 어. 되면은 오래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거를 산재로 요즘은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되돌아가서 그 네네. 시기에 근무를 했었으니까 근무했던 원인이 거를 됐을 가능성이 증명만 할 높다. 수 있다면 네. 그 탄광에 근무했다 이런 네. 것들을 증명을 하면은 알려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잠복기가 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알려져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직업성 암이 많아지는 게 과거의 산업화로 생긴 그 후폭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요즘은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인구 구조가 고령화가 되면서 오래 일을 하면은 위험 요인에 오래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오래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렇게 직업성 암이 많이 생기는 것 이런 거는 과거에 산업화가 생긴 비용이 지금 청구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 직업성 암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놔두다 보면 20-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런 분들이 한 20-30년 후에 이제 암 환자로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이거를 막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암으로 인한 그 암의 파도가 나중에 또 몰려올 수 있어서 그런 의료비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네. 인구의 건강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떤 직업에서 암이 발병하나요? 네. 뭐 암이 생기는 직업이 뭐 네. 특이한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분들에게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아까 이제 조리 얘기를 하셨는데 음.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리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영향이 있군요. 네,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이 한 20년 이렇게 했는데 폐암이 걸렸어요. 그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요리를 할 때 나오는 요리 매연 그것이 암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게 판명이 되어서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이것이 산재로 인정이 되고 이제 있습니다. 볶을 때 연기가 올라오는데 네. 뭐 살짝 탈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는데 그때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유해한 거 네, 같다는 거기에 거죠. 발생한 흉이 있어요. 조리 흉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어서 폐암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아까 이제 여성에게 폐암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여성이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폐암이 많이 생길까? 뭐 생활 패턴이나 이제 삶의 유형이 달라져도 주방에서 음식을 많이 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래도 여성이 더 많았으니까. 그렇죠.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제 조리를 많이 하게 네. 되니까 담배 안 피는 분들이 폐암이 많이 생기는 것은 그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그래서 저도요,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항상 마스크를 끼고 합니다. 저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저 네. 어릴 때부터 음식을 많이 해서 아, 요즘에도 그래요? 매일 요리 한두 가지씩 하거든요. 네. 가스불 앞에서. 네네. 저도 좀 마스크 써야 그래서 이 되는데. 앞치마 안에 저는 KF94 마스크 그거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 때 조리하는데 위에 팬이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켜놓고. 팬을 켜놔야 돼요. 그게 소리가 난다고 귀찮다고 안 켜면 안 되고 거기에서 그 흉을 빨아들이도록 하는 게 네. 건강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생기고요. 또 요즘에 화재 사고 많이 생기잖아요. 화재 사고가 생기면 소방관 분들이 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소방관 분들이 화재에서 생기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벤젠, 포름알데히드, 유독가스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독가스가 접촉하게 되죠. 그럼요. 그러면서 백혈병 같은 혈액암에 예. 많이 노출이 됩니다. 혈액암이 많이 생기게 예.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이 많이 생기냐면 뭐 자동차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네. 저도 뭐 자동차 운전하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날 때 자동 정비소를 가잖아요. 그러면 정비소에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정비를 할 때 이게 잘 되나 하면서 이제 그 시동을 켜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매연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먼지도 많이 일어나고. 먼지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폐암, 혈액암 이런 데 많이 마스크 쓰셔야 되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동차 정비소에 계시는 분들 특히 정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농사요? 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밖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네.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서 피부암이 많이 생깁니다. 또 예상치 네. 못한 그렇죠. 발병이네요. 네. 그래서 농사 일하시는 분들이 피부암을 막기 위해서 선크림 꼭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팔토시, 네, 장갑, 팔토시 해야 더워도. 되고 예, 모자 쓰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살충제, 제초제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화학 물질로 인해서 림프종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암 환자가 많이 생기면 네. 암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교대 근무하면서 유방암, 악순환이네요.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요, 우리가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 네. 우리는 이제 가끔 비행기를 타지만 업무로 비행기를 타시는 승무원분들 있죠. 예. 승무원분들이 비행기를 타면은 이제 높은 고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것도 영향을 네, 미치고. 그게 영향을 미쳐요. 우주 방사선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정말 최근 들어서나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네. 알게 됐겠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백혈병, 림프종 이런 데 생겨가지고 산재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정까지 이제 인정을 받는 단계에 받아요. 왔어요. 최근에 예. 인정이 되기 시작을 했고 또 피부암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승무원이 일반인보다 피부암 그중에 가장 치명적인 악성 흑색종이 있거든요. 여기에 노출되는 야.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태양에 가까이서 일을 하니까. 네, 그 2배 이상 많아요. 일반인보다. 네. 그래서 이 방사선이나 자외선 이런 데 노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환 근무를 많이 해서 그런 노출이 좀 적도록 하고, 그리고 국제선하고 국내선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교대로 하게 해서 이런 영향이 적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와, 오늘 그 좀 안타까우면서도 네, 저도 좀 무지했지만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깜짝 놀라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네, 놀랍죠. 거기서 또 암이 발병하고 그러- 그게 산재까지 그러니까. 인정받는다고? 네. 새로운 사실들이네요. 네. 예. 거기에 또 놀라운 게 요즘 반도체에 관심 굉장히 많잖아요. 반도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백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보호 장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네. 하얗게 우주인처럼 입으시는데도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완전 되는 막아내지 거는 못하는군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백혈병에 많이 아이고. 노출이 되고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예.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이제 페인트를 칠할 때 생각만 해도 그 페인트가 화학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페인트를 지속적으로 매일 많이 쓰시는 쓰면 분들은 거기에 유가크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백혈병, 방광암, 폐암 네. 이런 것에 많이 생기는데 요즘은 집에서도 이제 재미삼아, 취미삼아 본인들 이렇게 많이 하시죠. 예, 네. 페인트 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조심하고 꼭 마스크 쓰고 해야 됩니다. 예. 자, 이런 직업성 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좀 짧게 살펴봐야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암이 생길 수 있는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꿔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벤젠이 발암 요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톨루엔이라든지 이렇게 발암 물질이 아닌 걸로 바꾸고 기능은 같은데 성분이 다른 걸로. 그렇죠. 성면 같은 경우도 뭐 유리섬유 이런 예. 걸로 바꿔서 발암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게 하고 유해 물질이 이렇게 밖으로 새 나오지 않게 공정 자체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발생원이 있는 곳에서 국소배기 장치를 꼭 만들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노출 시간을 줄여서 좀 순환 근무를 하거나 휴식을 많이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휴식을 많이 취하면 몸에 들어와서 축적돼 있다가 또 내가 그거를 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탄력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휴식을 많이 취하는 게 중요하고 위라는 사람들의 유해 요인을 알기 위해서 MSDS 같은 것들을 알도록 하고 예.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꼭 잘 착용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직업성 암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끝으로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직업성 암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 요인에 노출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노출을 줄이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되고 현재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래도 이 암이 한 20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후를 생각해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당장 뭐 코앞에서 사고 나서 손발이 다치는 것은 치료가 가능합니다만 이게 이제 모르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쌓여가면은 나중에 뒤늦게 발견하니까 더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습관을 들여서 이런 예방 물질, 발암 물질에서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평소에 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다 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안전 99.9 정혜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